예, 안녕하세요. 오늘 녹용 보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약이냐 한약이냐 이제 이 차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꼭 녹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은 보약은 아니고요. 녹용도 치료약으로 쓸 수 있고 녹용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꼭 치료약이고 이건 보약이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녹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가지고 보약이냐 치료약이냐 그렇게 따지진 않습니다. 간혹 이제 환자분들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특히 이제 그 구별을 할 때 녹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를 가지고 치료약이냐 보약이냐 그래서 보약은 뭐 보장이 안 되고 치료약은 보장이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분류입니다. 녹용 들어가도 얼마든지 치료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언제든지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를 하십시오. 일단 그러면 녹용이 도대체 언제 뭐 복용해야 되느냐 어떤 녹약을 복용해야 되느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녹용은 이제 산지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녹용 산지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러시아산입니다. 시베리아산, 러시아산 있죠? 이거를 이제 원용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잘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게. 두 번째로 좋은 게 어떤 거냐? 뉴질랜드산입니다. 이제 뉴질랜드산이 이제 두 번째로 좋은 녹용이고요. 사실은 그 이외의 것은 잘 안 씁니다. 그 외에는 이제 중국산이 있는데 중국산은 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산, 캐나다산은 쓰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미국산, 캐나다산은 이제 사슴이 아니에요. 우리 엘크라고 하죠. 우리 산타크로스 끄는 술록 그 루돌프 그 뿔을 이제 가끔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썰어서 녹용이라고 해서 캐나다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이제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 광록병이 위험이 있습니다. 아예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저희 한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한의원에서 아예 쓸 수도 없고요. 그거는 아예 쓸 수도 없고요. 근데 한의원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국내산 사슴 어떻습니까? 국내산 녹용 어떻습니까? 근데 국내산 사슴은 사실은 지금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슴은요 지금 다 이제 미국이라든가 타 이쪽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쪽 녹용도 쓰면 안 됩니다. 아예 그냥 모든 한의원에서 쓸 수가 없는 사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베리아산, 러시아산 같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뉴질랜드산이고요. 우리 한의원에서는 두 가지 씁니다. 근데 시베리아산 원용은 잘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뉴질랜드산 쓰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들어올 때는 못 쓰고 들어오면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용은 또 이제 이렇게 뿔이 생겼으면은 뿔 위에 부분이 더 좋고 아래 부분으로 갈수록 각질화가 많이 생깁니다. 각질이 뭐냐면 우리 손톱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우리 피부의 각질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점점 되면서 함량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밑으로 갈수록. 그래서 위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아래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름이 맨 위에 있는 것을 팁이라 그럽니다. 끝에. 그다음에 이제 분골, 상대, 중대, 하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비용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굳이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팁 부분은 이제 아직 극소량만 나오는 부위고요. 이제 분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분골은 이제 가장 연한 부위입니다. 아직 골질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각질이 아직 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촉진시킨다던가 두뇌 발달에 도움된다던가 또 면역력 증진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유아라던가 청소년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고 붉은색을 띠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조직이 연하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회분 함량도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면역 기능을 이제 증강시킨다던가 조혈 작용을 이제 한다던가 그래갖고 심장이라던가 위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만성 피로라던가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에게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대 하대는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긴 한데 조직이 치밀하지가 못합니다. 썰어서 보면은 우리 한에서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질화가 이제 약간 진행이 되어갖고요. 희끗희끗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장 적용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인병에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당연히 그 위에 게 더 좋습니다. 칼슘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대는 아예 이제 우리나라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아예 저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하대는 한의원에서는 못 쓰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합니다. 가격도 모릅니다. 저는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약이 언제 필요하냐, 어떤 처방을 할 때 필요하냐는 이제 진맥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녹용 먹었어 말하는데 녹용만 드시면 안 됩니다. 녹용하고 다른 약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를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녹용만 쓰는 처방은 있지도 않고요. 그런 처방 쓰면 안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유아기 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돌부터 이제 약을 먹을 수 있는데 첫 돌부터 만 8세까지는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이의 선천적인 면역력이 생후 5개월이 지나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돌 무렵부터는 이제 혼자 걷기 시작하면서 활동량도 늘겠죠. 그리고 여러 환경에 이제 어린이집이라던가 이런 데 노출되면서 첫 보약이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첫 돌부터 만 8세까지는 면역력 증강시키고 성장도 돕고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보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보약이 이제 만 8세부터 만 15세까지가 도움 많이 되는데요. 이제 성장에 필요한, 성장이란 거는 길이 성장뿐만 아니라 부피 성장도 말하는 겁니다. 영양 공급을 이제 충분히 해야 할 때, 그 다음에 성장을 이제 저해하는 문제점을 찾아서 이제 제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비염이 있다던가, 뭐 걸음걸이가 안 좋다던가, 소화가 잘 안 된다던가, 비만이 있다던가, 이렇게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으면 그걸 제거해 줘야 되겠죠, 약으로. 그 다음에 호흡기가 약하다던가, 아까 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던가 그럴 때도 그 원인을 해결해 줘야지 이제 처방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수험생으로 들어가면 이제 총명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명이란 말은 참 이름 잘 지었죠. 총명이란 말은 사실은 총명탕이란 말은 원래는 치매 노인들한테 쓰는 말입니다. 약제 이름입니다. 근데 그걸 변형을 시켰어요. 약제를 학생들한테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두뇌 쪽으로 도움되게끔 하는 건데요. 총명탕은 그 학생들마다 환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기본적인 약제 비슷한 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때도 이제 녹용을 쓰는데 집중력도 향상시키고, 나중에 이제 총명탕은 이제 소화 성장 부분 할 때 더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일단은 녹용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머리를 맑게 할 뿐만 아니라 체력을 강화하는 보약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입대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복용하시는 게 도움 많이 된다고 해서 많이 오시는데요. 군대 가서 아프면은 이제 낫지도 않고 계속 감기 골골거리거든요, 훈련소 때부터.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체력 보강하고, 갑작스러운 이제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력을 강하게 하는 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대 전에 체질별로 처방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혼 전에 남자분이든 신랑이든 아니면 신부분이든 이제 체력 보강하고 건강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산 후 보약, 이거 생각보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출산 후에 100일까지는요, 이제 임신하고, 임신 10달 하셨잖아요. 출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모는 이제 몸도 지쳐있고, 뭐 뼈도 약해져 있고, 치아도 약해져 있고, 모발도 약해져 있고, 뭐 부종도 다 그대로 남아있으면 뭐 관절도 안 좋을 거고, 이런 것들을 부종도 없애고 날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녹용 먹는다고 살찌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폐물 빠지면 살이 더 빠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던가 심리적인 면까지 같이 치료하는 약이 들어가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때 녹용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 후 보통 2, 3일 혹은 7일부터 드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한 달까지는 한약 복용이 이제 신생아 초유의 이제 면역 성분도 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오히려 늦게 오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보약 있죠. 사회생활이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떨어지는 체격을 보강하고 남성성을 이제 회복하는 보약도 될 거고, 많이 오시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갱년기 보약.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자율신경 변화로 인해서 감정적인 증상도 나타나고, 또 폐경 이후에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신단 말이에요. 이때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갱년기 보약입니다. 이때도 녹용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의원에 이제 노인분들 이제 기력이 떨어지십니다. 노인이 되면은 아무래도요. 그다음에 진액도 마릅니다.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시고 쥐가 나거나 이게 물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진액이 떨어지거나 진액이 마르게 되거나, 그러면 몸의 기능들이 하나하나씩 고장이 나게 됩니다. 기능이 떨어지면은 노화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아픈 데 없는데도 노화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제 오장육부 기능도 보강하고요. 그다음에 기혈도 보충하고, 그다음에 혈관의 순환이 잘 되도록 이제 중풍이라던가 치매라던가 이제 이걸 예방하는 보약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큰 수술 한 다음에, 혹은 대병을 알았을 때, 큰 병을 알았을 때 먹는 대병 후 보약이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큰 수술 알았다던가요, 혹은 큰 병을 알았다던가 했을 때는 꼭 그 한약 복용하십시오. 이때 도움 많이 되십니다. 이때 드시는 약은 정말 한 제를 가지고도 뭐 2제, 3제만큼 효과를 더 보기 때문에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반드시 녹용은요, 녹용만 쓴 약은 없습니다. 꼭 진맥해보시고, 저희 검사도 있습니다. 매파라던가 자율신경 균형도 검사하는 거 있으니까 검사해보시고 좋은 복용, 몸에 맞는 복용으로 꼭 복용을 하십시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요. 오늘은 녹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